부자인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내고 돈으로 남편을 조종했다. 살다 보면 기대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계획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운명의 배열이 길을 잃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언제 수입 창밖을 내다보면 태양의 황금빛 빛이 점차 져서 도시의 고층 빌딩에 마지막 햇빛을 발산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혐언할 수 없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날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이제 강한 여성이 된 그녀는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고통과 상실, 깨어진 꿈에 직면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있을까? 사랑이 아닐까? 아니면 희망,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일까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때 지우. 그녀는 자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일시적인 것 같았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 그녀는 마음을 열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마치 반쯤 닫힌 문처럼 새로운 기회를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다 수입 예상치 못한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때로는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최고의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선택과 관계. 소중한 교훈이 그녀를 꿈도 꾸지 못했던 삶으로 이끄는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화사연TV에서 전해드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내 웨딩드레스에 소시지를 쑤셔넣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부풀어 오른 배는 그 속에서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다. 드레스에 코르셋은 거칠어 내 모든 숨을 억눌렀다. 나는 여기 상석에 앉아 마치 내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신나는 포크 음악에 맞춰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쁨은 지금의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신혼인 남편 지유. 옆 테이블에 앉아 밤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상류층 여성들을 접대하느라 바빴고, 그녀의 웃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아기들은 움직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간청했습니다. 지우배를 보이기 전에 결혼을 허락하지만 어머니 미루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임신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이 복잡한 임신의 정상적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긴 치마 끝을 살짝 비틀거리며 로비에서 빠져나오던 나는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중요한 친구 중 한 명,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가라앉은 것 같다. 오, 나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재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우나는 고아원의 소녀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떨어지나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의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녀는 수도의 한 곳으로 사기를 칠 만큼 똑똑했고, 지우불쌍한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선언했을 때 너무 순진했습니다.
정말 형벌이네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결혼할 것 같다, 민호. 그 아름다운 건축가의 딸이지. 그녀 같은 거리는 아니지.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박혔고, 문장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다. 나는 큰 소리로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펄쩍 뛰게 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역겹도록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입, 야, 몸 안 좋아? 당신은 창백해 보입니다. 운전기사가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좀 더 쉬어야 합니다. 집에 가세요. 당신 없이 파티를 끝내겠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를 분명히 미워하는 어머니를 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원하는 삶인가? 나는 이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어머니를 갈망했습니다. 고아원의 친절한 간호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중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강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고,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도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도 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부모나 아버지가 없더라도 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었다. 이제 내가 늘 바라던 엄마가 될 때가 왔다. 나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여기 누워서 내 결혼식 날이 어떻게 그렇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짜 미소와 감미로운 목소리의 이미지, 어머니 아직도 나를 메스껍게 만든다. 나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파티를 떠났다. 그들의 경멸은 공기 중에 진한 향수 냄새만큼이나 뚜렷했다. 나는 바랐고, 심지어 기도하기도 했다. 지우 내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를 쫓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없이, 신부 없이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여기에 혼자 있다. 마치 내가 잔혹한 농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중요하지도 않고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지우 술에 취해 값비싼 여성용 향수와 포도주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고, 여전히 결혼식 예복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임신 때문이 아닌 메스꺼움의 물결을 느꼈다. 이것은 내가 꿈꾸던 결혼도 아니고, 심지어 가까운 결혼도 아닙니다. 내 마음은 이스라린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아원에 오기 전의 생활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추억의 단편만 남아있고, 울지 말라고,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애원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3살 때 어디에서 살지 모르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단편일 뿐이다. 웃음, 공부, 노는 시간은 모두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단지 습관일 뿐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자고, 공부하고, 놀고,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삶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지능과 차분한 태도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졸업 후 그들은 내가 정부로부터 개조되지 않은 작은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시작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나에게 이곳은 완벽한 곳이었다. 내가 만난 곳도 거기야, 지우.
그는 내가 아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고, 매혹적이었고, 내가 꿈꾸었던 세상에서 온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프러포즈했을 때 나는 동화 속에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 여기 누워서 신혼 첫날 밤 술 취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의료 라운드에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남자들에게 구타당하고 망가진 모든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내 미래도 똑같을까?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혼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그렇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동안 나는 학위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 소중히 여기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만약에 지우 당신이 그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전보다 더 나쁜 일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쌍둥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속삭였고.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예전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단순합니다. 나는 달콤한 미소와 찰랑이는 곱슬머리를 지닌 소녀지만 결코 사랑에 빠지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어린 소녀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고, 직업이 더 중요하며 결혼은 나중에 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 후 환자를 돌보던 중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우, 밤처럼 어두운 눈을 가진 잘생긴 소년. 그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공손함과 매력으로 첫눈에 내 관심을 끌었다. 우리의 우정은 금세 사랑으로 꽃피웠고, 어느새 나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지우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그의 아버지는 시 정부에서 일한다. 처음에는 자의식을 느꼈지만 배경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나의 힘과 독립성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제게는 꿈이었다고 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물었다. 의탁할 사람이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나는 이전의 결심을 잊어버린 채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우 사려 깊고 온화합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몰래 읽었던 로맨스 소설처럼 완벽한 행복을 찾은 줄 알았다. 그러나 몇 달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자주 울었고, 주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봤을 때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관계를 시작했고, 지우 저를 그의 가족에게 소개한 적도 없고, 지금 그는 임신 중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우리 계획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 임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몇 달 동안 미루었고 점점 더 불안해졌고 마침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지우. 형, 내일 의사를 만나야 해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보였다. 지우. 그리고 그는 즉시 동의하며 내가 아픈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일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내가 주도한 지우 초음파실에 들어서자 손바닥이 젖어 있었고 배가 공중제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란 듯 내 복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축하한다. 쌍둥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기쁨은 그의 반응과 정반대였습니다. 지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혼란스럽고 불평을 토로했고, 그의 말은 마치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는 물었다.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이제 우리는 진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어 그는 이걸 어떻게 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살 곳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기시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불확실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나는 임신할 준비가 안 됐어요. 공부를 끝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쌍둥이예요.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나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는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여기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당신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나를 떠날 건가요? 대답을 기다리면서 거기 서서 내 미래가 저울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 편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혼자 남겨질까요?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 자신과 내 안에서 자라나는 예상치 못한 존재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판단,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옹 지우 위로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의 말이 내 귀에 메아리 치는 것 같다. 그는 그들도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며 자신의 폭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확신했지만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지우. 환영은 1월의 아침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 우리가 사랑에 빠졌고 두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그들만큼 놀랐다고 인정하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어머니. 심장을 부여잡고 총 맞은 듯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다. 그 뒤를 이어 마치 현미경으로 내 인생을 해부하는 듯한 긴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눈에 점점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재산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들의 외아들에게 나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들의 신부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우리가 그들의 빌라에서 살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성인 가족 생활. 더 이상 약국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박만한 배를 가지고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임신하기 전에 결혼하는 꿈을 꾸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춤추는 모습.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보고 액세서리를 꾸미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여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자 통과 이래이자 평생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질병, 고혈압, 피할 수 없는 일,
적합하지 않은 계절 등 매번 새로운 이유로 결혼식을 3번 연기했습니다. 마치 내가 임신 3개월이 되어 배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의식을 연기하려는 것처럼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자비, 존경, 친절이 부족해 보이는 어려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감히 그녀에게 질문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직장 관계를 모두 지배합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커져가는 배에 손을 얹고 이 가족이 내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원하는 가족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 작은 존재들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발길질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이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지훈의 가족의 큰 별장. 애 미소 어머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은비처럼 빛나지만 지우 직장에서 돌아온 그녀는 즉시 그를 아버지의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지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거짓말이 담긴 달콤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가 당신의 실크 셔츠를 망쳤어요. 그 멍청한 여자는 엉뚱한 설정으로 빨래를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상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어디서 찾았나요? 두 사람이 만났고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다. 그것이 당신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쌍둥이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전적입니다. 왜 그런 부담을 져야 할까요? 그녀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무일푼의 평범한 소녀입니다. 두 아이가 하루 종일 우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미치게 될 것이고,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은 젊습니다. 지우. 앞으로의 인생은 아직 멀고, 이제 잠 못 이루는 밤과 막중한 책임을 계속 수행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아직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이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익숙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두 아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 분명히 흥분한 그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며 어머니에게 임신한 여자친구를 해고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는 주장했다. 정말 좋아해요 수입. 그는 지금은 아이를 원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미소 어머니 그녀는 집에서 쫓겨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면서 매우 달콤해졌습니다. 수입 밖으로. 그것은 잔인할 것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눈 후 지우 종종 좌절감, 짜증, 분노의 기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도 너무 빨리 아빠가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고, 마치 영원히 집에 갇혀 있어야 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도 체면을 살리기 위한 값싼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 등록원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손을 떨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연극처럼 공허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는 내가 조용히 떠나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파티 속으로 사라졌다. 너무 피곤하고 비참해서 더 이상 척할 수 없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동은 이런 걸까요? 왜 우리가 한때 나누었던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없는 걸까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우리 사이의 애정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 얘기도 없이 2주가 지났다. 부모 지우 신혼부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돈을 세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지우 밤새도록 뒤척이고 그 사람을 재우지 못한다고 불평해서 속상해요. 내가 알기도 전에 그는 다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아프네요.
나는 그의 존재를 갈망했고, 특히 두려움이 몰려오는 밤에는 약간의 애정과 지원을 원했습니다. 출산이나 제왕절개 가능성 등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두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기댈 어깨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상상하며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지우 아이들을 앉자마자 사랑했지만 그 희망조차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그는 내일부터 3주간의 출장을 떠난다.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듯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미움받고 내 아버지한테 멸시당하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는구나. 아이들이 일찍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쌍둥이 임신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들은 제왕절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나요?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겁주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의 반응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멍청한 내용을 읽지 마십시오. 아직 한 달 남았고 혼자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부모님이 널 병원에 데려갈 거야. 그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우리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미래에 성공하려면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이나 내 아이들을 위해 상상했던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혼자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 역할을 할 때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안전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며 내 인생에서 느껴본 것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통증은 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다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패밀리 빌라 지우. 집이라기보다는 고아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이 분 단위로 예정되어 있었고 내 의견과 요구사항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대신 나를 꿰뚫어 보면서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떨게 만든다. 통증이 기차처럼 나를 덮쳤고 수축이 시작되면서 배가 꽉 쥐어졌습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자 목이 메어왔다. 어머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서 내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의 짜증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출산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결국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다. 그녀의 말은 내 몸을 짓누르는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어린애처럼 굴잖아. 진짜 여자가 되세요. 그녀는 나를 덮치는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듯 말했다. 이제 저는 튜브에 연결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시간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출산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하는 동안 내 안에 절망감이 솟아올랐다. 지우.
그가 돌아와서 나를 지원해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전화는 항상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고 그의 어머니도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계획했나요? 여기서 혼자 뭘 해야 하지? 내 물건을 가져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아파트 월세에서 약간의 돈을 절약했지만 약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몇 주 동안만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여기 누워서 모니터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고향에서 알았던 소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캠프.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겁에 질려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까? 나는 항상 내가 달라지고 사랑을 찾고 나만의 가족을 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깃든 소중한 생명들을 일깨워주는 배를 걷어차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내가 꿈꾸는 가족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합당한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무서웠다. 잡초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짓밟듯 내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정말 나를 버렸어? 전화번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지금은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며 야른 천을 적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다른 환자들은 과일을 나누고 부드러운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어요, 지아. 친절한 간호사가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종종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는데, 나는 그 밋밋한 병원 음식에 비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 영혼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곧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돌아섰다. 지아.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그 사람은 왜 사라졌나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물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깊은 두려움을 고백했을 때 그 말은 내 입에서 쓴맛이 났다. 그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 어쩌지? 혹시 이 주소로 제 메일을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그녀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나쁜 생각에 미칠까 두렵습니다. 지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움을 주기로 동의하고 다음 교대 근무를 약속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희망, 두려움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지아 돌아오자 그녀의 소식은 몸에 충격을 주는 것 같다. 그녀는 그걸 봤다고 해서 수연 여전히 건강한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별장을 떠났다. 그녀가 다가왔을 때 수연 내 편지를 읽은 그는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지아, 아마도 그녀가 주소를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누구의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민호. 그리고 편지도 읽지 않고 그냥 찢어서 버렸습니다. 지아, 그녀는 그의 눈의 반짝임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린 게 분명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당신을 영원히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말이 나올 때 지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고통의 공이 터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갑자기 다리 사이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눈지아 그녀는 내 양수가 깨져서 의사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인내심을 갖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진통이 왔을 때 나는 이것이 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되어 외롭고 망가져도 아이들을 위해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들은 지금 내가 가진 전부이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거부했던 모든 사랑과 보호를 그들에게 줄 것을 내 자신에게 맹세합니다. 이것은 내가 꿈꾸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고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중한 신생아 2명을 품에 안고 사랑에 압도되는 동시에 버림받은 마음에 눌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제왕절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은 공격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2 아기를 동시에 안을 수 없어. 목이 막혀서 속삭였다. 저는 유모차도 없어요. 내 상황의 규모를 깨닫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야. 나의 수호 천사가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수연. 꽃과 풍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확신했고 나는 그 말을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연. 친절하고 이타적이지만 바퀴 아래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절뚝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더 큰 아파트를 찾거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시위원회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형제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말 위로가 되었지만 나의 극심한 외로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오자 룸메이트들이 준비를 도와주었다. 온 세상이 무너졌을 때 화장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오신 시의원분들도 계셨습니다. 수연, A의 형제 지아.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절름발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고 상냥합니다. 그는 나에게 꽃을 주고 나를 안아주며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지역 TV 기자들이 초보 엄마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2 아이에게 집중하며 나의 첫인상과 기대에 대해 물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지아 그리고 수연 택시 타는 것을 도와주세요.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자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아용 침대나 유모차 없이 2 아이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두려움과 불확실성 아래에는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남고 번영할 것이며 그런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 또는 그의 가족. 나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볼 것입니다. 잠든 2 아이를 바라보며 나 자신도 몰랐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뭐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그게 나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아내 패밀리 빌라 지우. 지역 뉴스에 자연스레 쌍둥이를 낳은 영웅적인 어머니에 대한 가슴 훈훈한 사연이 막 방영되자 분위기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했어요. 나에게서 절뚝거리는 남자가 인사를 건넸다. 클립은 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민수 그리고 2명의 유아.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 그녀는 이것이 두 아이가 그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선언하면서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었습니다. 수연. 그녀가 이전에 의심했던 것처럼 그녀는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수. 수연 자신의 감정과 어머니의 영향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등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과 아이들을 버린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민수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실제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분노 어머니 그녀가 아들의 순진함을 비난하는 모습이 그녀의 얼굴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집에 두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두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연. 그녀는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예상했다. 민수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민수 정부의 도움을 구했지만 남편이 시 정부에 있는 관계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수 공공주택을 구하세요. 어머니 그것을 조롱했다. 민수 그녀는 곧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자신을 구걸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민수기만적인 고아 소녀가 드러났습니다. 수연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강한 성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억압적인 양육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녀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민수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대항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잔인한 계획을 따르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민수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면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변경됩니다. 어머니 그녀는 저명한 임원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세심하게 준비한 슬라이드가 표시되도록 준비되어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뉴스 프로그램이 다시 표시되었습니다. 마침 그 소식이 들려왔죠. 민수 두 아이가 화면에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준우 돕고 있다. 민수. 청중 전체가 놀랐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연 그리고 깨달았다. 민수.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것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의 어리석은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컴퓨터 입력을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발표를 계속했지만 이때쯤에는 모두가 방금 목격한 예상치 못한 장면에 대해 수군거리며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 현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앉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준우. 는 1년 전 교통사고로 8살 아들을 구한 사람이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장기간 출장 중이라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교차로 감시 영상을 확인한 뒤 구조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지만 그의 신원과 소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는 의료진이 소년을 돌보는 동안 사라졌고 심지어 자신을 위한 의료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감사한 아버지로서 현우 이 고귀한 영웅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 이제 그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현우 그의 인맥을 이용해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고 심지어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민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등록된 곳을 알아내고 어린 아이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아 장난감과 옷을 샀습니다. 그가 문에 도착했을 때 마른 젊은 여성이 그를 맞이했고 그녀는 방문객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이지만 민수 빠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의 말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 대화는 짧게 해야겠습니다. 이에 응답하듯 뒤에서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식사를 해야 하는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이 목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음식 타는 냄새가 올라오더니 스튜가 타는 줄 알았어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남성. 현우.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가방 몇 개를 주면서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우. 병원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준우. 현재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과 어쩌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선물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목이 메어 말했다. 준우의 형제입니다, 지아. 병원의 간호사. 우리는 그곳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매우 친절하며 제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어머니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연락처를 적었을 때 지아. 목에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모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도 못 가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서서 새로운 엄마가 되고 버림받는 혼란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사람을 보니 민수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쌍둥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살피는 좋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민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세요. 지아 주다 현우. 전화하고 약속을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현우 설명하다 준우 그가 뉴스 영상에서 그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민수 만났을 때 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준우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그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와 그의 여동생 지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 현우 방해 없이 주위에 깊게 들었으며 이 사람의 친절함과 용기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우 아직도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가는 결단력 있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정심과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우 회사에서 일하면서 대리로 시작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좋은 임금과 합리적인 노동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현우 그런 다음 유모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비용은 그에게 큰 비용이 아니며 도움이 필요한 젊은 엄마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기쁨 준우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설렘으로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의 얼굴에는 그의 여동생이 항상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이 단 한순간에 이렇게 급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절망에 빠졌고 다음 순간 생명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우 그리고 현우. 준우 대기업에 입사해 자신이 훌륭한 직원임을 입증했고 단숨에 CEO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경력은 연처럼 발전했고 민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우 약속대로 그녀에게 우아한 유모차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신선한 공기 속에서 푹 자고 식습관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산책이 즐겁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준우 그리고 그녀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작은 가족의 비공식 구성원이 되었고 항상 모든 일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진정으로 친절한 영혼이었고 때때로 그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느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수연 색을 잃은 오래된 사진처럼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니라 단지 열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엄마와의 생활 수연 결코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애의 도움 덕분에 준우 그리고 지아. 그녀는 도시에서 침실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성장하는 가족을 그 작은 공간에 밀어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 그녀도 어느새 두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대학에 복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출산한 부서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법의 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춰야 해서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혼돈 속에서 리듬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준우 항상 그녀 곁에서 그녀가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빛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다 지우 그리고 수입 부르다 민수 아빠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이 내밀어지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광경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가족을 보면 나는 인생이 흥미로운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나는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삶은 아니지만 사랑과 웃음, 두 번째 기회로 가득한 삶이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나는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 패밀리 빌라 지우 한때 유명해졌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전 시어머니는 직장을 잃었고 남편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어 가족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대처할 수 없어 술에 빠져 가족을 파괴하고 비열한 행동을 강요한 것에 대해 항상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다 수입. 항상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양심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계속 전화를 하며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가 예전처럼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거나 전화를 끊습니다. 수연 카지노에서 도박을 시작했고 부모님의 남은 자본을 낭비하고 교제를 위해 여자들을 고용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따뜻함의 한 조각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수입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는 그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전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돌아섰다. 수연 그녀가 그 잔인한 여자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 그들의 아버지인 그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것인가라는 냉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 그는 그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법정에서 제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소송의 아이러니 어머니 결코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제 양육권을 원합니다. 나는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속이 험난했지만 말투는 한결같았습니다. 수연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입 안에서 재처럼 맛이 나게 선언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부인했다. 수연 단지 복수를 위해서. 그녀는 유전자 검사를 위협했고 눈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마주하자 나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버림받은 기억이 다시 밀려왔고 나는 내 말에 약간의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병원에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 가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삶에 없어서 기뻐합니다. 왜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까? 변호사님의 능숙한 전술 덕분에 민수 고용되자 법원은 내 편을 들었습니다. 언제 수연 그리고 어머니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금세 승리의 순간을 느꼈고 피로도 뒤따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 내 팔을 잡았고 그의 손길에 나는 몸을 떨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표정으로 전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당신은 나를 잊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했나요? 나에게서 쏟아져 나온 말이 있었고 수년간의 상처와 분노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인가요? 내 어린 아들. 내 아기는 항상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요. 그리고 갑자기 감사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잖아. 수연. 감사해야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토록 잔인하게 버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그 어느 때보다 키가 크고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습니다. 발뒤꿈치는 자신감 있게 바닥을 찰칵 소리를 내며 머리를 높이 들고 햇빛 속으로 나섰습니다.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밝고 유망한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기대가 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연 완전히 실패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는 도박과 과음을 시작했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상어 사채업자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 모든 것이 빚으로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어머니 단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15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괴로움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냉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속삭였다. 수연 생물학적 자녀가 있는 경우 수입. 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이 빚을 갚을 만큼 가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벌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싶은 욕망 수입 이성을 잃은 것이 분명한 이 여자에게 집착하게 된 것. 제가 이렇게 마비되는 두려움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내 영혼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후드티와 야구 모자를 쓴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사라졌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아이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동안 내 다리는 압박감에 약해졌고 도움을 청하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겁에 질린 얼굴과 구급차 사이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진정제가 공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얼굴 준우 나타나서 나는 생명선처럼 그에게 매달렸다. 그들을 찾아주세요. 나는 간청했는데 내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더 심해지면 모든 가능성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다. 준우 경찰이 찾고 있고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나를 꼭 껴안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형사가 도착했을 때 나는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납치범과 자동차를 묘사하려다 손이 덜덜 떨렸다. 기적적으로 나는 이 악몽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었던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해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나는 찢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일부는 무너지고 싶고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인 내 안의 어머니는 포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돌아섰다, 준우. 내 목소리는 내가 느꼈던 것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내 마음이 나를 너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는 머뭇거렸고 나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각각의 소리는 내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고 내가 그들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준우, 그는 내가 너무 약해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추리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절망의 강렬함으로 불타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든 이 병원을 떠나 내 아이들을 찾을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버릴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맨손으로 땅을 파겠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는 포기했고 우리는 그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 준우 다시 돌아오도록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맹렬한 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주장했다.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몇 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을을 막 떠나려던 찰나 산림청 직원의 오두막이 보였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마음으로 창문을 향해 달려가자 가슴이 목이 메어 올랐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산림청 직원은 나의 열광적인 이야기를 듣고 늪지대에 납치범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은신처에 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즉시 그와 함께 출발했고 희망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얽혀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우리는 작은 창문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싸움이 났고 총성이 울렸다. 산림청 직원은 한 남자를 제지하고 그 안에서 겁에 질린 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보호를 위해 객실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내 품에 안았을 때 내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객실에 타고 있던 남성이 납치범이 아닌 실제 구조대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당국을 이끌고 실제 범죄자로 이어지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사악한 음모 어머니 노출되어 그녀는 정신과 시설에 입원했습니다. 생활수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가족은 혼란에 빠진다. 무사히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이 악몽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그들을 더 가까이 안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다시는 한순간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건우. 우리 아이들을 구한 사람. 내가 볼 때 준우 고마워요.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러주셔서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건우, 포기하지 않은 진정한 영웅은 바로 나라고 겸손하게 답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건우 나의 비극적인 과거를 공유하면서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나의 고통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 준우 제안 건우 우리 자산 관리자로서 나는 나의 지지자가 되어준 사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나는 대화에 참여했고 말했다. 건우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건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구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보다 건우 내 역할에 적응하고 관계가 꽃피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삶이 놀라운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선물과 같고 공유된 모든 경험은 보물입니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아이들이 나비를 잡거나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사랑으로 작은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겁이 났고 내가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저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엄마라고 불러주는 두 가지 작은 기적이 생겼습니다. 놀랍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피뿐만 아니라 선택을 통해 내가 이룬 가족에 둘러싸여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나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실화사연 TV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